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백호 서희 선생님도 한경도에서 애국 개몽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지, 그분이 아주 그 척사 유림적인 이런 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 충분하다는 했더니 2시간, 2시간 10분, 20분 들어가는 것 말씀 뭐좀 제안을 받고서 이런저런 공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보면서 보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뭐 제목을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제목을 앞에 붙이셨는데, 그건 뭐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단군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국사, 한국 사상사나 정치사, 민족을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에서 영어로 논문 쓰는 사람들도 가끔 제 논문을 좀 인용을 하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는 점이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소왕 선생, 조소왕 선생의 생민주의 정치론을 제가 논의하고 있는 단군민족주의 연구소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좀 크게 다음 달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하고 아직 안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단군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지향, 정치 사상적인 지향, 그게 뭐냐 하는 걸 이제 큰 주제로 해서 이번 주에는 조소왕의 생민주의, 단군민족주의 속에서 살펴보고, 다음 달에는 안재홍 선생의 신민족주의로 단군민족주의 속에서 살펴보고, 단군민족주의라고 하는 말은 대종교적 정치 이론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나 대종교는 단군민족주의 한 일부니까 완전히 동일시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종교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단군민족주의가 지향에 있어서 공유하는 바가 많은 그런 것들 특징이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그 인물의 내용을 좀 골조를 좀 짚어가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한 30분 정도의 대충 그 말씀을 마무리 짓고 좀 질문이나 이런 것을 고쳐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전체적인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소왕의 생민주의 정치론과 단군민족주의 되겠고요. 머릿말을 한번 좀 보십시오. 조소왕의 생민주의에 대해서는 아마 선택하신 요약본을 갖고 계시군요. 예. 예. 아이고, 이걸 또 짧은 시간 내에 요약을 당하셔가지고. 예. 요약본을 참고하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민주의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연구가 참 많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대표님이 상민주의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상민주의의 사상적인 뿌리와 관련해서 단군민족주의와 연결을 지어서 상민주의를 논의하고 사용하는 그런 실험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얘기의 요즘은 그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정신사 속에 보면 단군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 이주의식상의 흐름이
단군을 그 민족적 정체성이 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그 민족사가 비롯되었다고, 공동 민족사가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인식 내지는 민족 정체 인식에 토대해서 민족적인 어떤 결속과 또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련의 사상, 의식, 운동을 저는 단군민족주의라고 하는 말로 일컬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뿌리는 아시고 있다시피 삼국유사, 13세기에 쓰여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에 아시다시피 그 동국사의 첫머리를 단군의 원국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그 고기나 본기와 같은 그 시기 이전에 성립해서 존재했던 그런 문헌을 인용을 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학자는 단군을 건국사의 첫머리에 위치시키는 그런 인식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몽골 침략 기에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분위기들이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심화가 되면서 단군을 끌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견해를 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견해는 좀 비과학적인 견해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할 어떤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시기에 그 단군 국조로 이 창작이 돼서 이 사서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소출한 것이다. 적어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13세기 이전에 단군을 건국사의 첫머리에 설정해서 공동의 정체성과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 사상주의가 있었다. 다만 그것이 대중적으로 그 집단화해서 표출이 되고, 또 그것이 이 하나의 정책노동까지 발전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두 그러한 인식은 13세기 이전 한국사의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인식은 있었고, 그것이 13세기의 부문, 삼국유사와 제왕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소rin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특히 제왕운기에서는 시와 고구려, 백제, 기여, 예, 맥과 같은 그 고대사 속에 있는 그 여러 구조국가라고 부르고 또 소종족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그 흐름들을 단군지 후 또는 단군지 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날 뭐 단군의 후예다 해서 그 단군의 혈연적 어떤 조상으로까지 그 대목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군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왕운기에는 표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대를 통해서도,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4대 모화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사상계 지식계를 통제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는 단군보다는 기자가 강조가 됐고, 기자는 중국의 무왕으로부터 정식으로 수봉을 받은 동방에 있어서의 최초의 정통성 있는 군주가 기자죠. 이 기자는 유기적인 중국 문화를 조선에 이식을 시킨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고, 어쨌든 그 단군이 기자가 강조되면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고유적인 독자적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조선조의 그 유학자들이 쓴 역사책들은 한결같이 그 단군의 권국을 동국사의 출발점으로 설정을 하고 역사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바로 이제 한말로 넘어오면서 대중화하면서 그 한민족의 사회
방대한 어떤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는 제 논문의 그 2장에서 거기 갖고 계신 글의 마지막 첫 번째 장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되어놨습니다. 단국민족주의는 한국사를 민족과 자주, 통일, 민주, 정의와 복지와 같은 방향으로 진전시킨 동력원의 하나였다. 단국민족주의가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관여한 여러 국면 중에 특히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지적한 4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인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요소가 중요한데, 하나는 객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문화적이고 언어, 이런 동질성, 이거 공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근대 세계의 주역으로서의 그 민족이 성립하지 않고, 근대 세계의 주역으로의 민족은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비슷해야 됩니다. 여자는 공소의식,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덧붙여져야만 근대 세계의 주역으로서의 근대적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한민족은 그 이전에도 적어도 신라 통일 이후부터 오랫동안 민족적인 원형을 유지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차별이 있어요. 지역적인 또 거리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민족적 공소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느슨한 그런 미약한 그런 수준의 의식 속에서 어머니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 한말 이전에 이르기까지, 지금 3.1운동 이전에 이르기까지, 이전 시기까지는 그러던 한민족이 근대적 의미의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변화와 진화와 발전을 외교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흐름이 바로 한국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민족은 그 이전 시기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런 느슨한 공소의식들 내지는 이 객관적인 어떤 조건들,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의 그 공동 운명체로서의 근대적 민족으로 결속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의 전환과 발전은 단군이라고 하는 공동의 뿌리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13세기 이래의 전통적인 인식이 바로 단군민족주의죠. 이것이 예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음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신규식 선생님, 예관 신규식 선생님, 한국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단군이 단목하에 박달라 말에 강림했다고 하는 한 줄의 기록이 없었다면, 한민족은 이제 아주 요약해서 전달을 하자면 한민족으로서 독자적인 한민족으로 성립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전국을 찌른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와 같은 인식이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면 한민족은 한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곡절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민족 자주의 방향으로 우리의 역사를 견인한 그 주체가 단군이었다. 또 단국민족주의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이런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4대 모화 사상이 조선조를 통해서 심화되어 갈 때에 이 하나의 그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서 이제 지식계에서 논쟁을 벌였던 주제 중에 하나가 소격사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소격사. 이 소격사의 존폐의 문제가 굉장히 이 조선 시대의 지적 자주성이나 그런 거죠. 민족의식의 전개 과정이나 이런 측면과 관련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학자들은 보편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천하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천정만이 이겠죠.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조선이 하늘을 상대로 해서 감히 제사를 지낸다? 이건 참남한, 유교적 이해에 의하면 참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흑역사, 이건 철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유학적 교양에 의한 전통 사림들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이 임진왜란이 뭐 복설됐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복설됐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이제 소육사가 이제 철폐가 되고 말이죠. 이게 다시 복설되는 게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난 뒤에서 다시 그래서 원부단으로 이제 복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은 스스로 하늘을 상대로 해서 대화할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졌느냐? 바로 단군은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조선이 건국이 된 게 아니고 단군이 스스로 내려와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다.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중국 4대 모화적인 소득세 폐지론에 대한 반전 논리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이 얘기는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상징이 한국사 속에서, 정치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위치에 있었느냐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대화고, 그 단군 얘기를 하면은 이 식민지로 종속이 돼서 남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게 전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자존심상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대목에서는 통일과 결속의 방향으로 한국사를 견인하고 동력에 나왔다. 단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1920년대 이후에 좌합자 운동이 있었죠. 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사를 통해서 통일운동은 대개 세 개의 국면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고 했습니다. 통일운동이. 첫 번째 국면은 신라 삼국통일과 고려 통일 이후에 존재했던 삼국의 분열을 단일의 국가 정체성 속에서 통합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고대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려에서는 삼국의 지역적 하나를 단일의 국가로 통합해낸 이런 일련의 움직임 흐름들을 첫 번째 국면의 통일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군은 삼국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 뿌리를 통합하는 하나의 동력이자 원리로서 제기가 됐던 거죠. 또 단적인 예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동국사의 첫노래다가 단군을 설정을 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예맥을 다 단군지 후로 설정을 인식을 했던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일운동의 국면은 한말에 신분으로 갈려져 있는 당시의 그 조선을 단일의 민족 정체성 밑에서 통합해야 됐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와 함께 대두됐던 게 단제 신체호의 적국가론이고 또 대동단결론이고, 이것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움직여온 게 이제 3년도까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이제 통일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단군과 단군민족주의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죠. 단제 신체호가 근대 세계의 주인으로서 그 민족을 한국사 속에서 정립하려고 할 때에 요청을 했던 존재가 그렇다. 단제 신체호의 민족주의 사항은 단군에서 비롯되는 고유적 정체성을 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노력이었다, 모색이었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제 신체호의 민족주의 사항과 국학은. 자, 어쨌든 그 근대 초기에
이른바 근대적 민족의 성립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역사가 진전돼야 되는 그런 계제. 신분을 초월해서 또는 이 소지역적 어떤 구분을 뛰어넘어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단일의 정체성 속에서 단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그런 과제를 끌고 간 그것이 바로 한국민족주의다. 세 번째 통일운동은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사회는 민족운동 진영은 사상적, 계급적으로 분열이 되게 되죠.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떤 과제가 부각이 되느냐면은 이러한 사상적, 계급적 대립을 통합을 해서 단일의 통일전선을 결성해내는 그런 과제가 부각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가 또 대도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대도가 되는 것이 또 한국민족주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도가 되는 것이 또 바로 그러한 이 시기에 이런 세 번째 국민의 통일운동과 관련해서 반국민족주의는 단순히 반군이라고 하는 공동의 뿌리를 강조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반군 이래의 역사 속에서 산출된 문화적, 사상적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통일운동의 사상적 원리로서 중심 사상으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견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적 모색과 노력의 과정에서 정립된 대표적인 통일전선운동 사상, 통일사상, 좌합적 사상, 이 바로 조성의 삼민주의와 안재홍 선생의 신민족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상은 한 말씀 더 드리죠. 한국의 정체사상사 전반을 두고 볼 때 가장 독창적이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한국에 무슨 사상이 있냐 도대체 라고 물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 유교 사상이 아니고 불교의 사상이 아니고 한국의 문제의식과 한국의 사상적, 문화적 토양에 입각해서 세계사 속에 이러한 유산과 또 이제 동향들을 다 흡수한 그런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를 통해서 뭔가 정치운동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례, 이런 것과 조소왕의 상민주의와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빼놓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조의 사상사 가지고 요새 박사학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선조 유학의 사상사를 가지고 또 실학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학의 사상만 하더라도 사실은 명말 청초에 중국의 실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조선조의 유학자들의 사상은 이건 중국의 사상으로부터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신 있는 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왕 선생의 삼민주의론과 안재홍 선생의 신민족주의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외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사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한국의 정치 사상사를 보면은, 자, 이 단군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사의 여러 국면에 이게 관여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사. 한국의 근대 종교사의 동양한 이제 흐름이 단군민족주의와의 연결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됐죠. 대표적인 게 단군민족주의죠. 요즘에도 단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종교의 정체성을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종교적 시도들이 많죠. 좀 무당들 신앙 활동하는 가보면 한 구석에 다 단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업 활동인지 자원 종교 활동인지 이제 토대로 삼는 거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이 종교사 속에서 끼친 흔적이 많다. 가령 학술인 동사를 보더라도 반제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업과 또 대감 박은식이나 여러 국학운동가들, 한글은 주시경 같은 한글 운동가들 포함해서 국학운동가들의 학문은 바로 단군민족주의의 수적 전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단 말씀이죠. 단군 없는 민족주의도 물론 있습니다. 단군 없는 민족주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한 정치사상사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치사상사 전반을 두고 볼 때 그 적자성, 그러니까 이 한국적 상황에 대한 토착적 고민, 자주적 주체적인 어떤 모색, 또 이제 토착적 토양에 대한 존중에 토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아주 거의 어찌 보면 아주 보석이 유일하다고까지는 얘기를 하죠. 동학 쪽에서도 동학의 이론을 토대로 정치사상 3본주의 면에서 천도교 청구당 이론부터 나오고 이랬죠.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관점이 뭐냐면은 조성의 삼균주의나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그리고 안허상의 일민주의까지 단군민족주의적 정치 이론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이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 논의 순서가 되겠는데,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왜 단군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측면은 조소왕 선생이 단군민족주의자였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삼균주의 이론 자체가 단군민족주의가 갖고 있던 정치사상적 지향과 문제의식을 사상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측면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단군민족주의자 조소왕이라고 해서 조소왕 선생을 왜 단군민족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한 걸 거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삼균주의가 이게 도대체가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상이냐는 걸 좀 얘기했어요. 그 문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에서 삼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균주의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광진 강령의 기초이론이 되었었고, 1920년대 후반에 유일당운동, 통일전선운동의 기초이론이었습니다. 한국국립당과 민족혁명당과 또 그 이후에 한국국민당과 여러 중국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적 내지는 통합지향적 정당들이, 정치 세력들이 입각했던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조선의 삼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삼균주의를 왜 단군민족주의적 정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이유를 3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조소왕 선생은 이 단군민족주의자로 전군민족주의자로 그분을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다. 우선 그분이 조선민족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단군의 자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반만역의 역사 흐름 내지 그 인식 속에서 반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조성황 선생이 자기의 그 이제 지적 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단군민족주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사들과 아주 밀접하게 교육했어요. 특히 대종주의인들하고 밀접하게 교육을 했다. 이분이 기독교 쪽에 기울었다가 이분의 그 일지를 보면 일기를 쓰는데 서기로 했다가 1911년인가부터 단기로 이제 바꿔가지고 써낸다는데 이런 것들은 이분의 의식이 어디에서 이게 이제 출발했다고 따지는 얘기보다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육성교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를 내세웠는데 그 첫머리에 단군을 앞서 설정을 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이분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분이냐 단군민족주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해주는 그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상견주의의 이론 자체가 단군민족주의가 갖고 있던 정치적 지향을 정치적으로 조심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상균주의의 사상적인 그 뿌리와 관련해서 오늘날 학계에서 아직 풀지를 못하겠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상균주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이 국가가 굳건하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굳건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인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 이 세 가지 균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균등과 경제적인 균등은 이건 정치 사상 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교육의 균등이라는 요소는 이건 어디서 그런 관점이 이게 유리하는지를 원리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자는 다른 삼민주의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삼민주의하고는 다르죠. 삼민주의는 교육균등이냐는 정도로 교육 문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비중을 갖고 그 이론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 굳이 따지다 보면 마치니의 이제 민족이론 보면은 좀 유사한 대목이 좀 있어요. 이제 국가 건설의 새 기둥으로 정치적인 제 논문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차피 요지문만 갖고 계시니까 교육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까지도 공부를 하는 데는 있어요. 마치니 같은 경우는 마치니의 전진적 이론 같은 것들을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는 그거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삼균의 세 가지 균등 원리가 어디서 유래했느냐에 관해서 하나의 신화를 대종교의 삼철학에 쓸 수가 있습니다. 삼철학에서는 이 완전한 것, 바람직한 것, 무슨 세 가지의 요소가 이 조화롭게 갖춰져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삼일철학의 신관이 바로 이제 조화주, 치화주, 교화주의 그런 삼신관이죠. 그런데 이 조화, 교화, 치화의 세 기능이 이게 온전히 갖춰졌을 때 일심,
그 이상적인 온전한 존재로서의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종교적이고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구조 역시 그러한 구도 하에서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종교는 정치 사상 방면으로 발전을 못 시켰어요. 어쩌면 대종교가 침체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는지 모르는데 1940년대, 30년대에 신배고 선생의 글 같은 거 보면 아마 신배고 선생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종교에서는 홍합 나철 선생 이후에 정교 분리론을 강조하면서 정치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이 주의를 준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 대해서 신배우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해요. 그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다 좀 실천적인 방향으로 좀 참여의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지. 뭐 아시다시피 신배우 선생은 조선공산당에도 참여하고 뭐 이제 그런 진보적인 노선을 걸었던 거죠. 조금 엮기로 왔습니다만 이 대종교의 30년의 조화의 관념이 바로 정치균등론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화의 관념은 경제균등론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교화의 관념은 교육균등론으로 갈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어떻게 갖다 그렇게 끄다붙일 수 있느냐? 그 끄다붙일 수가 있어요. 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뭘 갖다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 안재홍의 신민족주의하고 안호상의 인민주의에서도 이 상비를 얘기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기본입니다. 안호상의 인민주의. 안호상의 인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는 것은 그건 또 복잡한 문제가 또 있고 아주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안호상 박사의 인민주의론도 바로 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 국가의 국가 건설의 새 기둥으로 그리고 안재홍 선생의 신민족주의론도 물론 안재홍 선생이 1946년도, 47년도 무렵에 김구 선생의 한독당하고 합칠 안재홍의 국민당이 김구의 한독당하고 합친 이후에 이제 그런 논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긴 하지만은 이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도 삼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 기둥을 새 국가 건설의 그 세 가지 지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제가 글로 본 게 아니고, 안호상 박사하고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오랫동안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안호상 박사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안 박사님은 그 정치, 경제, 균등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대종교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화교와 치화가 그렇게 해석된 거 아니냐? 그 시기에 대종교인들 사이에는 하나의 상식적인 걸로 공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재홍 선생은 이분은 아시다시피 아주 대종교 원로죠. 안재홍 선생은. 그리고 안호상 박사는 대종교 총정교까지 한 분이니까 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자 대종교 계통의 이러한 세 분이 바로 정치, 경제, 균등론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안재홍 선생은 대종교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대종교와 관련 연구 참 많이 한 분이에요. 이거 안호상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30년으로부터 3준으로 이렇게 연역시키는 그러한 인식, 방식이 대종교인들 사이에 이제 공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그 증언들로 미뤄볼 때 조성환 선생의 삼균론은 1910년대 이후에 조성환 선생이 대종교인을 비롯한 반국민족주의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영향을 받고 전도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뭐 교육균등은 어찌 보면은 사상사 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뛰어나온 건데 왜 교육의 문제를 그렇게까지 높은 비중을 둬가지고겠느냐. 오늘날에 가만히 한국인의 본성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럴만하죠. 이 교육을 위해서 당장 뭐 내가 보는 애들 그 과외는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이 사회적인 입신 출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금 또 한국인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또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그 한국적인 특수성 아마 조성 선생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걸 아마 그 이제 대종교 쪽에 교수에서 아마 영향을 받고 그의 상징을 정립한 게 상징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또 자기의 그 이분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균등입니다. 균등. 홍익인간을 균등이라는 개념에서 해석을 해요. 홍익인간의 의미를 균등의 의미에서 균등으로 해석합니다. 균등의 의미를. 이분은 자신의 삼균주의 사상적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면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하는 고유 정치인으로 또 이 신지이사라고 하는 잠서로 이제 분류가 된 그런 문헌이 있어요. 본문을 지금 몇 구절만이 지금 전해오는데 그 전해오는 것 중에 이제 그 수미균평의 훈감도태평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도참적 어떤 그 예언과 관련해서 좀 전에 해석을 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걸 딱 집어내가지고 이건 균등 문제를 강조했던 그 한국 고유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들이 여기 이렇게 표현된 거다라고 이건 그 해석을 하고요. 해석해서 자기의 균등을 강조한 이 삼균론, 이론적 근거이자 뿌리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반국민족주의적 정치이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큰 것들이 그래서 된다고 조수왕 선생한테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1908년 이후 관저 신채호 이후에 국학자들이 공유했던 관점 중에 국수보존론이라고 하는 그런 특유의 관점이 있습니다. 국수보존론. 이건 민족 중심 세계관이 전제된 건데, 그 민족의 생존은 그건 그 민족의 정체성, 이것이 확고히 고수되는 전제 속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인식하에, 그런 전제하에 고유의 문화, 그의 국수를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활동에 이제 더 열심히 임했던 게 그런 일련에 직접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바로 다음날 일에 그런 국학이죠. 이 단국민족주의의 경향자, 단국민족주의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국수보존론적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수보존론적 문제의식은 종래의 유학자들한테는 없어요. 종래 유학자들은 3대 지치를 하나의 이상형으로 상정을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담고자 하는 그런 거 이제 쪽으로 자기의 이걸 전개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단군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영향받기 그 이전 시기에 조선이 고유의
독자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존재 이유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모화 사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면서 고유한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것을 이 그룹들이 갖고 있던 그래서 사고 방식이 이제 국수보전인데 국수보전 조소환 선생 젊은 시절 1909년에 쓴 문건에 바로 그 국수보전 문건이 아주 문제의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의 국수보전은 그 이후에도 그 일관도 있고 이 이후에도 일관도 있고 이분이 환복을 해가지고 1906년 아마 뭐 1월이나 2월쯤에 명칭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단군 성적 뭐 보유회나 단군 성적 뭐 보존회나 뭐 그런 단체가 만들어요. 그때도 이제 안재홍, 조수환 거기 무정부주의 유림도 관계고 여러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자, 거기 삼균주의 그 이상사회관을 5장과 6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제가 살피려고 하면 그겁니다. 요 삼균주의 이상사회관은 이건 다 교황연금문부에서 밝혀졌죠. 두 가지 수준에서의 빈둥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수준에서의 빈둥. 하나의 수준은 이건 국제적 레벨에서의 어떤 사회 일각, 온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어떤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나라와 나라의 평등이 필요하다. 또 국가와 국가의 평등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평등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평등. 사람이 이게 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 세 원리가 있어야만이 사회일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가 내부의 이 통합과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가 세 가지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빈둥, 경제적인 빈둥, 미국의 빈둥. 저 세 가지죠.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라고 봅니다.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제가 두 개의 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가 하면 반군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향이 어떠한 정치 사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의 신뢰로서 여기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건 아마 다음 달에 강의를 할 때에 좀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민족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민족 중심적 세계관. 세계가 사회 일가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민족을 전혀 없는 존재로 간주를 하고 또는 민족이 없어져야 되는 어떤 것으로 간주를 하고 사회 일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관점. 민족을 불가피한 어떤 것을 전제하는 무대 위에서 각 민족들이 자기의 발전, 자기의 개성과 이제 권리를 최대한 주장을 하면서 발전시키면서 발휘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인류의 공존과 통합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균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균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의 통일을 위한 하나의 사상적 기초를 미래에서 들어온 어떤 사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찾는다면 이건 활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거를 우리가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이루려고 해? 그건 불안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존재해왔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맞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관점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에 입각해야만 살아있는 힘있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앞시대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단군 신화 단재 신채호 선생이 단군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 근데 단재 신채호 선생한테서는 홍익인간 내자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홍익인간 내자가 단재 선생 홍익인간 늑자를 못 봤다고요. 저 삼국유사의 그 단군 신화로 불리는 그 문건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을 텐데 그 내자가 눈에 안 들어갔어요. 왜? 이분은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제와 관련해서 이 역사 속에서 뭔가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 그 단군의 자손으로서의 단군으로부터 비롯된 만만년의 역사를 정립하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그 내자가 제대로 안 보였던 겁니다. 그 내자. 그 내자는 언제 와서 이게 사람들한테 본격적으로 눈에 띄면서 이제 부각이 되느냐? 조선, 안정, 경인보 이러한 좀 우리가 좀 진보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유한 사상적인 유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지표를 꽂아 하는 그 단순한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유산들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와서 지표를 뜨겠죠. 무슨 말씀하다 꼽혀서 갔냐면 이 균동강대했다 말씀하다 그래 갔는데 이 홍익인간이 특히 이 균등의 관점에서 홍익인간을 많이 했어요. 균등의 관점에서 조성원 선생 대표적이지만 안재홍 선생도 다살이 한국 고유 사상, 고유 정치 사상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다살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이제 골고루 잘 살자. 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그 얘기의 원료로 이제 홍익인간 제세화를 드는데 그 다사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사상적 내용이 평등의 측면이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 강조를 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전제고요. 전제고. 자, 뭐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조선조 네? 단국민족주의 조선조 설명하실 때 소격서 이게 그 실록 같은 데를 보니까 그 개기일식이라는 거 그런 데 보면 이제 그 하늘에 대한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뭐라고 아무튼 유학자들 그때 당시 이제 유학자들도 그때 이제 왕을 일종의 응원하는 입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격서 협파 문제라고 자체적인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소격서 협파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유교의 그 이제 보편적 그 예에 입각한 명분론에서 나온 겁니다. 소격서 협파론. 천지에는 이건 하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이건 천자밖에 없어요. 그 재우는 산천과 상대를 하고 뭐 이제 대부는 뭐하고 하고 그래서 유교적인 예의 그 이제 그렇게 저기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유교적인 천화관, 유교적인 세계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